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학처장 양민철입니다. 자, 우리 1부에 있었던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잘 보셨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는 학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사 제도. 여러분들, 여기는 사이버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죠? 하지만 사이버 대학이긴 하지만 정규 4년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학과 똑같은 학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사 제도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석을 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며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공부할 때 또 과제물은 어떻게 내야 하고 성적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학사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이 학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 5가지 주제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학점이 무엇인가? 학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기 졸업 및 졸업 유예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부전공 및 복수 전공, 그리고 네 번째는 학사 일정,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수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강의실에 입장하는 방법, 로그인하는 방법 등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하고는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학점입니다. 학점. 여러분이 졸업을 하시려면 140학점을 취득하셔야 해요. 편입학 경우에는 70학점, 3학년 편입학 경우에는 70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라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계속 학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학점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알아보시죠. 자,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네, 여기 그림 보면요. 여기 그림 보면 1주 1시간 1학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과목,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교육학이라고 합시다. 한국어학 개론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과목을 듣는다고 했을 때 한국어학 개론은 일주일에 1시간만 들어요. 그러면 1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2시간을 들으면 몇 학점이 돼요? 2학점이 되겠고, 일주일에 3시간을 들으면 3학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3학점 수업이에요 라고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듣는 거예요? 3시간 수업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시간이 오프라인 대학과 그리고 우리 같은 사이버 대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라고 하면 50분을 의미해요. 그렇죠. 우리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라고 하면 몇 분 수업을 의미해요? 40분을 의미하고 중학교는 45분. 그렇죠. 고등학교부터 50분 수업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수업이에요 라고 하면 50분이 아니라 25분 수업을 1시간 수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우리는 컴퓨터를 보면서 그 온라인으로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시간이 25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25분을 기준으로 1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과목을 보통 3학점이라고 하였을 때 그러면 내가 3학점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1시간에 몇 분 수업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일주일에 75분 수업을 들으면 한 과목 수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3학점 수업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는 2학점 수업은 없긴 하지만요. 만약에 2학점 수업이라고 했을 때 한 과목이 2학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일주일에 몇 분 수업을 듣는 거예요? 50분 수업을 듣는 거죠.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50분 수업을 들어야 3학점 수업이 되지만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75분 수업이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학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점의 개념 좀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기까지는 학점을 많이 취득하셔야 됩니다.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학점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신입학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이나 편입학 2학년이나 3학년 편입학으로 들어오신 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입학의 경우입니다. 자, 신입학의 경우에는요, 졸업까지 몇 학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냥 140학점이라고 하면, 많은 건가? 몇 과목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옆에 제가 써두었습니다. 3학점짜리 47과목을 이수를 하셔야지만이 140학점이 이수가 되는 것입니다. 47과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는 2학점 수업이 없기 때문에 3학점 수업으로만 47과목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7과목을 아무거나 내가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들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 보면 자, 전공학점이 몇 학점이에요? 전공학점이 5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과목수로 나타내면 3학점 수업이 17과목 이상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전공 51학점 이상이고요. 그리고 교양은 30학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3학점 수업 10개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수강 신청하실 때 보면 뭐가 전공이고 뭐가 교양 과목이지? 그거는 수강 신청하실 때 보면요. 위에 카테고리에 전공이 있고 교양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 두었어요. 나누었으니까 그거 보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한다고 했을 때 81학점이에요. 그죠? 81학점이면 졸업할 수 있나요? 신입학? 졸업할 수 없어요. 왜요? 140학점이 되어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공이나 교양, 일반 과목, 탁과예요. 탁과. 탁과 과목을 모두 합쳐서 이 전부 다 합친 과목 점수가 140학점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자 1학년의 경우에요. 1학년으로 신입학하신 경우에는 140학점인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요? 전공 51학점이나 교양 30학점은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이거는 꼭 신입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입학도 편입학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학점은 전공이나 교양이나 일반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140학점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입학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2학년 편입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학년으로 편입학하신 분들 잘 보세요. 나는 몇 점을 취득해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졸업까지 인정학점 플러스 105학점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105학점을 취득을 하셔야 하는데 105학점이라면 3학점짜리 이제 바로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35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105학점인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앞에 인정학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쵸? 자, 인정학점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 동일 전공 인정학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적대학교, 지난번에 다녔던 대학교에서 만약에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요. 그러면 어때요? 두 가지가 동일 전공이죠. 똑같은 전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일 전공일 때 인정학점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전공은 12학점이 인정이 되고 또 교양은 18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또 일반 과목은 5학점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총 인정학점은 35학점이 됩니다. 그래야지 35학점, 105학점, 제가 아까 졸업하려면 몇 학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140학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35학점, 여기 105학점, 140학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신편입학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전공학점이 몇 점이었죠? 51학점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51학점 중에서 12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교양은 꼭
필수로 몇 점을 들어야 된다고 했죠? 30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18학점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정학점 35학점을 제외한 과목들을 몇 학점? 105학점을 들어주시면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동일 전공, 전적 대학의 전공과 우리 학교에서의 전공이 같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다를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타 전공의 인정학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적 대학, 전에 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는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전공이 어때요?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학점이 바뀌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당연히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학점에서는 인정학점이 없습니다. 대신 교양학점을 30학점 인정하고 그리고 일반 과목을 5학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것도 역시 35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차이점 뭐예요? 전공학점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전공학점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에 있는 대학에서 똑같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공학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에 있는 대학과 지금 우리 학교에 와서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전에 있는 대학의 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자, 2학년 편입학이신 경우에는 35학점을 인정하고 이 나머지 학점을 배호학점 들으시면 어때요?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2학년 편입학 살펴봤으니까 다음에는 3학년 편입학입니다. 3학년 편입학이에요.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3학년 편입학은 졸업까지 인정학점 플러스 70학점을 들으시면 70학점을 취득하시면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70학점이면 몇 과목이에요? 3학점짜리 과목을 24과목을 들어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역시 인정학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일 전공 인정학점입니다. 자, 앞에서 2학년 편입도 똑같았어요. 그쵸?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는데 3학년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21학점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요? 전에 있던 대학과 지금의 우리 학교에서의 대학에서의 전공이 같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을 경우에는 전공이 21학점까지 인정되고 교양은 30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은 19학점까지 인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70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70학점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70학점 더 들으면 총 몇 학점이 돼요? 140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졸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첫 번째 경우는 동일 전공일 경우였어요. 2학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전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타 전공의 인정학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공이 다르니까요. 그쵸? 그래서 전공 0학점, 그리고 교양은 30학점, 그리고 마지막 일반은 40학점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0학점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동일 전공이다. 내가 동일 전공에 이거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신입학에서 보았던 우리 졸업할 때까지 전공을 몇 학점 들어야 한다고요? 51학점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21학점은 인정이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30학점만 취득하면 전공을 취득해야 하는 학점은 어때요? 정해지게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3학년 편입학까지였습니다. 자신이 여러분들이 몇 학년에 입학하셨는지, 내가 신입학인지, 2학년 편입학인지, 3학년 편입학인지 잘 살펴보시고 내가 그러면 몇 학점을, 몇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몇 학점을 취득해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학점이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학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에 대학에서 내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지금 입학해서 똑같은 전공이에요. 똑같은 전공의 사회복지학 개론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전에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또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네, 수강이 가능하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보면 우리가 아까 학점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학점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때의 학점은 숫자로서의 학점을 말하는 것이지 과목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 대학에서 어떠한 과목을 들으셨던 그건 관계없이 그냥 학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숫자로서의 학점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과목으로서의 학점하고는 별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전 대학에서 어떠한 과목을 들으셨던 간에 만약에 우리 학교에 그와 똑같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면 그것도 수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학점이 무엇이고 내가 졸업할 때까지 총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몇 학점인지 그리고 몇 과목인지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조기 졸업 및 졸업 유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조기 졸업입니다.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는 딱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어때요? 졸업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늦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너무 아주 열심히 해서 졸업을 원래 4년에 해야 되는데 3년 만에 졸업하거나 아니면 2년에 졸업해야 되는데 1년 반 만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 그걸 바로 조기 졸업 제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인가 보니까 전체 학년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이 되어야 해요. 당연하죠.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40학점이 되어야지만이 충족되어야지만이 어때요?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조기 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40학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졸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평균 평점이 3.0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80점 이상 정도? 네, 그 정도를 받으셔야지만이 조기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조기 졸업하면 얼마나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보니까 여기 그래프 보는 것처럼 4년 중에 최대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요. 3학년 편입학으로 들어오셔가지고 1년 반 만에 원래 2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3학년, 4학년 2년 공부하셔야 되는데 1년 반 만에 졸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조기 졸업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훨씬 빨리 졸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조기 졸업과는 반대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요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원래는 4년이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 그것을 졸업유예라고 합니다. 졸업유예라고 합니다. 자, 보면 졸업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학업 보완을 목적으로 졸업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 그것을 졸업유예라고 이야기해요. 자, 졸업유예는 그러면 무한정 가능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4년 동안 그저 1학년으로 들어오면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 2년 동안 졸업유예의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내가 처음에는 뭐 A라는 자격증 때문에 들어왔는데 공부해 보니까 여기 B라는 자격증에도 조금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겨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공부를 하려면 졸업을 조금 늦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럴 때는 이 졸업유예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기 졸업과 졸업 유예였습니다.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은 복수 전공과 부전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학에 들어오셔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실 때 첫 번째 한 가지의 전공을 정합니다. 그쵸? 뭐 상담심리학이라든지 뭐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어 교육학이라든지 실용외국어 전부 다 이렇게 한 가지의 전공을 정하는데 한 가지의 전공은 부족하다. 나는 또 다른 전공을 또 공부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복수 전공과 부전공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복수 전공하고 부전공은 맨 처음에 여러분이 들어오셨을 때 선택하신 전공과 그리고 추가 전공을 합쳐서 하실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복수 전공은 여러분이 첫 번째 선택하셨던 전공,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했다면 그것이 주전공이 되겠고,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복지학도 공부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학사학위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가 전공을 했는데 얼마나 학점을 취득하였느냐 보니까 전공 과목을 42학점 이상 취득했어요. 42학점 이상 취득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또 하나 들게요. 제가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42학점 이상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했다. 자, 그럴 때는 뭐가 된다고요? 복수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건 부전공인데 부전공은 어떻게 되느냐? 주전공에 추가 전공. 그런데 학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42학점 이상이었지만 추가 전공,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30학점 이상 내가 공부했으면 이때는 부전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점에서 한 12학점, 4과목 정도의 차이가 있죠. 네, 복수 전공은 42학점, 부전공은 30학점 이상일 때 이렇게 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느냐, 부전공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3.0 이상 학점이 아까 보셨던 조기 졸업제도 보셨죠? 조기 졸업제도에서 말씀드렸던 3.0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신청하실 수 있고 그리고 졸업하실 때도 3.0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이 복수 전공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뭐 평균 평점이 전체 평점이 2.98이다. 그렇게 되면 아쉽지만 복수 전공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전체 평균이에요. 이 42학점에서의 3.0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학점이 3.0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 부전공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나 복수 전공 하고 싶어요. 학교에 신청할 때도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네, 이 두 가지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복수 전공과 부전공이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사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학년 신입으로 들어오면 4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8학기, 2학년 편입은 6학기, 그리고 3학년 편입은 4학기입니다. 자, 그리고 1학기는 3월부터 6월, 그리고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바예요. 그쵸?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그때 계절학기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계절학기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자, 자기가 조금 아까 봤던 조기 졸업이나 그쵸? 조기 졸업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학점을 많이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님들이 이용하시는 제도인데요. 네, 계절 학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과목은 다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설문조사 이런 걸 할 텐데 거기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은 이런 겁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그 중에서 일부 과목을 저희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계절 학기라고 합니다. 자, 학기의 구분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살펴볼까요? 다음 수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 모든 어떤 교육과정이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나요?
성적이 나와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지금 이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성적은 보통 3가지에서 4가지 기준을 봅니다. 첫 번째 출석,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과제, 네 번째 토론. 4개의 기준. 근데 모든 교수님들이 이 4개의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내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토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네, 어떤 교수님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이라는 기준을 하나 더 넣어서 성적을 매기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기 합니다. 자, 이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시험일 거예요. 그쵸? 시험입니다. 어떠한 교육과정의 마지막에 이 학생이 이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바로 이 시험인데, 그러면 시험은 언제 치느냐 보니까 한 학기에 8주 차에 중간고사 그리고 15주 차에 기말고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이 시험은 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손으로 지필고사 이런 거 아니고요. 손으로 쓰시는 거 아니고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을 칠 때 혹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내가 그 시험 일자에 시험을 못 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럴 경우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과목 담당 교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인을 얻어야겠죠. 교수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제가 그날 시험을 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별도의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꼭 모든 일들이 그 전에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별도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 시험 쳐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별도의 사전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럴 경우에는 사유 종료 직후,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픈 걸 다 낫고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서 승인을 얻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혹시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업 군인분들은 어때요? 어떤 훈련이 있어서 내가 시험을 못 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훈련 계획서나 이런 걸 학교에 제출하시게 되면 시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수강제도입니다. 자, 수강제도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성적입니다. 성적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분포는 A+부터 F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혹은 패스나 아니면 fail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는데요. non-pass죠. 네, fail, non-pass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4.5점 평점이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3.0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기 졸업 제도나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을 위해서는 B학점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 같은 경우 점수로 따지자면 보통 100에서 95점, A는 94에서 90점 정도 되는데, 자, 이건 절대평가일 경우이고요. 우리 학교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꼭 A+가 100점에서 95점 사이에 있는 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평가라는 것이 어때요?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A+ 1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94점이 가장 좋은 점수다. 그러면 94점 같은 경우에 원래는 A 등급이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94점이 A+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이 실점수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볼까요? 수강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신청하시면 내가 몇 과목까지 들을 수 있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자, 정규 학기입니다. 정규 3.0, 아까 학점 3.0 미만일 경우에는 12학점에서 18학점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은 4과목에서 6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서 3.0 이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12학점에서
어때요? 18학점이 아니라 24학점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4학점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계절학기 있었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한다는 거.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 예정학기, 만약에 4학년 2학기라고 합시다. 자, 졸업 예정학기에는 꼭 뭐 12에서 18학점까지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4학년 1학기 때까지 내가 137학점을 들었다. 137학점을 전부 다 취득했다라고 하면 졸업 예정학기에서는 3학점 한 과목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4학년 1학기 때 만약에 내가 132학점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졸업 예정학기 4학년 2학기에는 어때요? 8학점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단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3.0 이상이면 24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계절학기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절학기하고 정규학기 합치면 최대하면 30학점이 되는데 30학점까지는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많이, 아주 많이 취득한다고 해도 24학점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24학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네. 자,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재수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수강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성적이 안 좋아요. F를 받았어요. 그러면 F학점 재수강입니다. F학점이라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 과목 이수를 위한 재수강이 있겠습니다. 자, 지난 학기에 내가 이 수업 들어서 F 받았는데 이번 학기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나 F 아니고 다른 뭐 C나 B나 A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 해서 F학점일 경우에는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적 상승 재수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내가 B밖에 못 받았어요.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A 플러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열심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 A라는 과목을 다시 한 번 더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성적은 삭제가 된다는 점.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재수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학점 포기입니다. 학점 포기입니다. 학점 포기는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졸업이 가능한 14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때 14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때 학생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능하다. 단, 한 번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서는 어떤 이유로도 원상태로는 복구가 불가하다. 중요하죠? 원상태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학점 포기라고 하고 신청기간은 매 학기에 어떤 2월 1일부터 2월 10일이라든지 이러한 소정의 기간을 통해서만 이 학점 포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저하고 이제 학사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한 이 학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시려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HSCU 매거진이 있고 그 안에 대학생활 가이드라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학교로 전화나 이메일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가 학사제도의 여러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학교의 강의실에는 어떻게 입장하며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로그인, 수업을 듣기 위한 그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학교 이러닝 지원팀의 박상선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따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수강 신청에 관한 수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화신사이버대학교에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학번과 비밀번호를 알고 계실 테고 학번과 비밀번호로도 로그인이 되겠지만 공식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스마트 로그인 중 하나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우선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PC에 저장해 두셔도 되고 USB 메모리에 넣어 사용하셔도 되지만 매번 USB를 연결하기 힘드므로 PC에 저장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앞서 설명한 내용 중 인증서 등록 및 갱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증서 등록을 위해서 등교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공동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다음 같은 화면에 인증서 등록 및 갱신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등록 페이지가 나오면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증서 비밀번호란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학습관리 시스템에 로그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자 스마트폰에 스톤패스 앱을 설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폰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공지사항에 있는 매뉴얼을 그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로그인에 대한 정상적인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과 같이 스마트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 스마트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2차 인증 요청 화면이 나타나면 2차 인증 요청을 클릭하고 2차 인증 요청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본인이 등록한 인증 방법이 표시됩니다. 해당 인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학습관리 시스템에 로그인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학습관리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학습관리 시스템은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LMS라고도 합니다. LMS는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는 모든 활동이 벌어지게 된 사이버 공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의 진도, 성적, 출결 등 학사의 모든 상황을 관리해주는 곳입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강의실, 학생 지원, 나이 정보 수강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각 메뉴마다의 기능은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강의실 메뉴의 경우 아직 수강해야 될 과목이 결정되지 않아 해당 강의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수강 신청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위해 화면 상단에 수강 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나면 화면에 수강 신청 유의사항이 표시됩니다. 유의사항은 수강 신청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 한번 읽어보시고 하단에 보이는 수강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강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나면 화면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전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과목을 차례대로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과목을 클릭하면 각 과목 옆 앞에는 주전공인지 복수전공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전공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을 클릭하면 해당 과목의 자세한 강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의 교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있음 없음 여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교재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수강 신청하기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수강 신청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내역은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수강 취소 버튼을 통해 해당 과목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이수 학점 정보는 앞서 이수한 이수 학점 정보입니다. 전공 학점, 일반 학점, 교양 학점, 여태껏 총 신청한 학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학점 정보 같은 경우 이번 학기 신청한 학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표시되는 등록금 내역 같은 경우 수강 신청하신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여되며 과목 확정 버튼을 누르면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수강 신청한 내역 및 이수 학점, 신청 학점, 등록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드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학기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인가입니다. 일 도와주기 메뉴로 자격증 길라잡이와 다전공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과목을 보고 싶으면 자격증 길라잡이를, 부전공, 복수전공 취득을 위한 과목을 확인하고 싶으면 다전공 길라잡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격증 길라잡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증 길라잡이는 나이 정보, 자격증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길라잡이는 학생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되는 정보 전달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필요한 과목과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을 클릭하여 본인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을 클릭합니다. 저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취득을 위한 과목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하였고 어떤 과목을 더 이수해야 되는지 각 영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전공 길라잡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전공 길라잡이는 나이 정보, 다전공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전공 길라잡이 메뉴는 본인이 이수한 과목을 교육과정에 맞게 복수전공, 부전공 했을 때 학점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본인이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대해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은 현재 수강 신청 화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선택 버튼을 통해서 이수 구분을 변경했을 경우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학점이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강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 학습 진단이라는 메뉴로 나이 정보, 나이 학습 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이 학습 진단에는 현재 학기 학습 진단, 학기별 성적 진단, 졸업 학점 진단이 있습니다. 현재 학기 학습 진단은 현재 학기에 학습하고 있는 출석, 과제, 시험, 토론과 같은 수학 내역을 도넛 형태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학기별 성적 진단 메뉴는 나이 평균 평점, 소속 학과 평균 평점, 해당 시기 평균 평점을 학기별로 표시하여 나이 성적을 비교하여 학교에서 내 성적 수준이 얼마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확인해 봐야 될 메뉴가 바로 졸업 학점 진단입니다. 이 그래프는 졸업을 위한 학점이 표시가 됩니다. 총 이수 학점, 전공 학점, 교양 학점이 표시되며 본인이 이수해야 될 학점과 미이수 학점, 미달 학점이 표시가 됩니다.
각 학점을 얼마나 이수하였고 모자란지 확인하게 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경우 앞으로 졸업해 이제 어려움 없이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컴퓨터로 이제 해서 수업 듣는지, 강의실에 들어가고 시험은 어떻게 치는지, 과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이제 다 아셨나요? 네. 이것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원격 지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하고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빨리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것, 여기 되어 있죠? 끝까지 완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죠. 뒤에서 든든하게 받치면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너무 빨리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되 완주하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 학교에, 우리 학교에 연락 주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1학기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